주식가 황현입니다. 불편한 정치판에 던지는 불편 부당한 질문,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3월 5일 목요일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코너명이 여의도 산지 직송이죠. 함께해 주실 두 분, 중앙일보 정치외교 담당 논설위원이신 강찬호 의원님, 중앙일보 심세론 여담 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치부 기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뛴 진짜 이야기를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산지에서 올라온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급락 후 급등 롤러코스터 한국 증시입니다. 네. 이 주식하시는 분들 조금 전 9시부터 아마 가슴 쓸어내리고 이거 지금 본전 빨리 찾아야겠다, 네네. 빨리 팔아야겠다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 주변에도 어제 정말 그 겁에 질렸던 분들이 오늘 다행이다 이러고 계시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예. 이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본의 아니게도 일주일 만에 다시 증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불과 7일 전에 이 자리에서 첫 방송 때 이 코스피 6천 돌파 소식을 아주 기분 좋게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죠. 딱 사흘 전이죠. 이 국내 증시 전강판이 3일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완전히 새파랗게 질리면서 이 어제까지만 해도 여의도가 동여의도가 아주 불편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얼마죠? 지금 오전 10시 기준? 지금 5,677.18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1% 넘는 급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네. 조금 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롤러코스터인 것이 이 3일절 연휴 직전의 종가가 6,244.13이었는데요. 네. 연휴 끝나자마자 5,800선이 깨지더니 어제 종가가 5,093.54로 간신히 5,000선을 유지하는 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역사상 한국 증시가 출범한 이래 역사상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9.11 테러 때보다도 더 낙폭이 그렇죠. 심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하루에만 지금 12.06%가 빠졌는데 이 처참한 기록이죠. 이게 말씀 주셨듯이 25년 전에 2001년 9.11 테러 때 하루 만에 12.02%가 맞아요. 빠졌었는데 네. 그것보다 더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빠진 거 1등입니다. 예, 역대 최대 낙폭이었고요. 네. 코스닥은 더 심해서 지금 14%가 급락했었고요. 어제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 어제는 지금 좀 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 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될 정도로 상당히 패닉 상태, 우울한 증시가 어제 보여졌습니다. 네네. 종목별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는 11.7%가 떨어졌어요. 맞아요. 17만 2,200원의 장을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15% 지금 가까이 14.29%. 예, 15% 가까이 오른 19만 네. 7천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수는 이란 전쟁이었죠. 네. 네. 화요일에 이 손반장이 나와서 이란 공습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현지 시간으로 2월 28일에 3일절 전날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터졌습니다. 네. 이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사실 시장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기름값 때문입니다. 이 전쟁 변수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봉쇄되면 세계 해상 석유 교역의 4분의 1 정도가 차단이 됩니다. 당연히 국제 유가가 치솟고 세계 경제가 휘청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한국 증시가 갑자기 상승 반등을 한 것도 어제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인데 어젯밤에 미국장이 한 2% 가까이 올라왔죠. 네, 여기에도 전쟁 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즈가 간밤에 이란이 공습 이튿날에 미국 CIA의 분쟁 종식을 물밑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쟁 종식 협상이 제안됐다는 것 때문에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게 사실 우리나라 주식 뭐 전쟁의 이제 여파가 가장 맞습니다. 컸겠죠. 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사실. 그렇죠. 단기간에 상승폭도 너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안 하던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급락을 보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식을.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마진콜이라고 하죠. 네. 예, 비투라고도 하고 대출 받아서 들어온 돈들이 나중에 이제 청산을 당하는 반대 매매라고 하죠. 마진콜이라고 하고요. 그런 돈들이 좀 쌓이다 보니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급락을 한 것 같다라고 좀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오를 때는 막 그렇게 막 여당에서 박수치고 네. 좋아하고 우리의 성과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 여당 분위기가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너무 이게 무슨 코인도 아니고 이게 하루에 11% 올랐다가 하루 만에 12% 떨어지고 막 이 계속 반복이라 지금 3일 연속이거든요. 이게 뭐 도박판입니까 지금?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분위기 한마디로 어때요? 진땀 빼고 있죠. 사실 겉으로는 어제는 별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가 오를 때는 이 지도부에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다시피 뭐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 전광판 띄우고 했지만 어제는 민주당 대표가 특히나 정청래 대표가 주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군요. 네, 전혀 네. 없었고. 근데 이게 참 재밌었던 게 하락 첫날이 3일이었죠. 그때 9시 반에 이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준비했던 이 원고를 읽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그날이 마침 한국증권거래소 개장 70주년이 됐던 날입니다. 그렇군요. 70주년 기념식이 있던 날이라서 뭐 코스피 5천, 6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 회의에서. 회의가 9시 반인데 네네. 예, 개장 직후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장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미친 듯이 주가가 하락을 했죠. 예, 급락을 했죠. 오, 정청래 저주인가요? 네, 어떻게 정청래 보면은? 대표는 사실 네. 3일에 심지어 이 소공동에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옛날에 유명한 거 있잖아. 왜 월드컵 주식시장을, 때 예. 월드컵 때 펠레가 얘네가 이길 것 같다 하면 펠레의 항상 저주. 졌잖아. 예. 예. 그 말을 좀 조심해야 돼. 네. 그럴 네, 때는. 근데 정 대표가 심지어 그날 소공동 호텔에서 증권거래소 개장 70주년 기념식에 가서 축사까지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날 맞네. 네, 그날 맞네. 주가가 저도 많이 맞네. 떨어져서 조망받지 못했는데 그런 행사가 사실 3일 그 급락 시작한 첫날 아침에 있었습니다. 네네네. 오전에. 근데 그 뒤로 폭락을 하니까 분위기가 세졌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어제 이제 최고위에서 정 대표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과 교민 여러분 걱정이 크실 줄 안다고 언급은 했는데 네. 정작 주식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다만 뭐 실물 경제와 금융 에너지에 대해 정부가 비상 점검 체계 가동하고 있겠다 정도 선에서 메시지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네네. 이 지금 문제는 지방선거가 코앞이라는 게 바로 코앞이죠. 그럼 예.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반갑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의 코스피 6천 돌파, 뭐 7천 돌파할 거다, 심지어 뭐 8천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네. 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물밑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큰 분위기입니다. 이 어제 이제 저희가 이 코스피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냐,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 이제 여당의 핵심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근데 뭐래요? 이 그동안 너무 오르기만 했다. 아. 언젠간 조정이 올 줄 알았고 이 조정은 사실 예상했던 것이다라는 아니 반응이에요. 조정이 11%였다가 12% 떨어지고 이게 조정 그 단순한 얘기는 조정이에요? 왜꼭 떨어진 다음에만 하나? 오를 때부터 그 얘기 좀 했어야죠.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미리 나왔어야 된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선 이 중동 전쟁이라는 건 외생적 돌발 변수거든요. 모든 주식이 다 외생적 돌발 병수예요, 사실. 네. 예.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이 하락장이 선거까지 이어질까봐 하는 좀 불안감은 확실히 감지가 됩니다. 특히나 이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주식이 무너지면 그동안 쌓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한 가지 그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면 실은 이제 오늘 오전 8시에 원래는 국회에서 이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 금융위 당정협의 예정이 네. 돼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예. 어제 오후 4시쯤 저희 기자단에 공지가 됐는데요. 이게 갑자기 오후 7시에 돌연 취소 공지가 왔어요. 아, 취소됐어요? 네, 그러니까 오. 한 지도부 인사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왜 취소됐냐? 물론 주식만 그 당정 논의 주제였던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상 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할 계획이었는데 당연히 주식이 논의 주제였겠죠. 그렇겠죠. 지금 주식 시장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4시에 공지가 있다가 7시에 취소가 돼서 도대체 왜 취소가 됐는지 저희도 이제 뒷이야기를 알아봤는데 한 지도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뭐 그렇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저도 경제부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지금 주식 상황이 엄중한데 네. 8시 국회 와서 국회의원들 만나서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정부도. 아니 근데 그러면 재밌겠네요. 갑자기 어제 12% 떨어져서 취소했다가 오늘 11% 오르고 오늘 다시 한답니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설마? 오전 8시에 네. 원래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아예 예, 지나갔군요. 장이 9시에 지금 개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취소된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네. 예, 근데 지도부 인사가 이제 그 워딩이 있었어요. 주식 상황이 좀 그래서 미뤘다 이 얘기가 있었기 아, 때문에 정확한 워딩이 예, 있었군요. 분위기가 이제 네.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민주당 공보국 공식 논평을 살펴보면 주가 특히나 이제 또 주가보다도 환율이 상당히 큰 그게 네, 걱정 포인트이기 사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친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 1,500원 찍고 엄청난 내려왔어요. 거예요, 저게. 네, 예, 그래서 이거 잘 짚어내지 않더라고요. 이 그게 주가 심각합니다, 환율에 사실은. 대한 민주당 공보국의 논평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현재 위기는 엄중한 외생적 변수다. 그리고 이를 오로지 정부 무능으로 몰아세우는 국민의힘의 공세는 사실외국을 넘은 시장 선동이다라는 비판 그럼요. 논평을 냈습니다. 과거에 외생 변수로 인해서 증시가 잘 나갈 때는 그거는 또 뭐예요? 그 증시가 잘 나간 게 꼭 저 무슨 그
민주당이 그럼 잘해서 올라갈 때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것이고. 아니 근데 그게 그런 아니라 건가? 경제 자체가 외생 변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수를 다 반영하는 게 잘 주식, 나갈 때도 외생 부동산. 변수가 네. 상당히 작용하는 것이고 못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잘 나갈 때는 본인들 때문이라고만 하고 못 나갈 때는 갑자기 외생 변수 때문이라고만 하고 같이 이렇게 적용시켜야 다르다. 된다? 그러니까 무슨 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네. 이것이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가 저는 맞아요. 정확하게 네. 어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많으니 투자를 할 때는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리고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물론 뭐 여당뿐 아니라 정부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이 주가 환율 변동 모니터링을 주문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네네. 주문했습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이제 이 공무원들도 함께 이달아 네, 당정이 함께 대응하고 과거에 있는 말입니다.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그때 환율 1,400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비치속도로 민주당이 경제 위기 긴급 회의 열었어요.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 그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환율 1,400원 올랐다 찍었다. 이거 국가 경제 위기 상황 돌입했다. 위기 윤석열 대통령 정부 책임져라.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지금 1,500원 됐어요. 근데 지금 환율 갖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거 저 굉장히 저는 야당과 여당 때가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그 같습니다. 환율 네. 얘기는 좀 많이 입국 다시라고 하죠. 입을 좀 네. 꾹 닫는 예, 경향이 환율의 있어 경우는 보이긴 해요. 사실 사실. 증시랑 네. 달리 경제에 심각한 거예요, 경제에 미치는 저거. 영향이 뭐 네. 수입 수출이나 기타 등등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정부가 주시하는 그렇습니다. 모양새입니다. 저는 사실 본업이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이 환율 맞추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환율 투자하는 게 제일 예. 어려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랄까 좀 힘을 실어서 좀 안정화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빨리 지금 현재. 진정을 해야 되고 예. 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 중앙일보의 정말 대언론인이 고현건 주필께서 문제는 유동성이야. 영어로는 뭐라 그래? is validity, stupid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오늘도 많은 정보. 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지금 성장률 2%인 나라에서 네네. 이렇게 지금 과열 주식을 사는 거 정상이냐? 제가 좀 전에 우리 심시름 반장이 잘 얘기했는데 전 충격적인 얘기 들었습니다. 뭐 이거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지금 증권사들 이번 대출 다 막혔어요 지금. 증권사들이 대출을 못해. 너무 비투를 많이 해가지고 32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제 오늘 얼마나 패닉에 빠졌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정부가 다행이에요. 이런 마당에 예. 지금 또 추경을 한다고 하고 네네네. 그러지 않아도 전년 대비 2배 넘는 지금 예산 증액 앤드 그리고 지금 저 들어보니까 내후년부터 바로 농촌 기본소득을 시작한답니다. 총선 직전에 바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돈 푸는데 이렇게 열성적인 정부는 네. 역대 정부는 이제 그만 쏟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너무 더 이상, 많은 더 이상 정부가 이제 순식간에 이 많이 정도. 들어서 네. 어쨌든 다행입니다. 네. 반등을 해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네. 계속 오늘까지 좀 하락세였으면 많은 분들이 좀 표정이 어제 점심 시간에 네. 식사로 한번 나와 보셨어요? 표정들이 다 안 좋으셨어요. 직장인분들. 저 어제 좀 느꼈습니다. 상암동 와가지고 느꼈던데 어쨌든 다행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안정되게 우상향하는 주식. 그게 맞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 투자의 예, 상황이 근데 아닐까 좀 전에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번 큰 폭락장을 겪었기 때문에 다들 언제 이거 팔아서 차익을 조금이라도 실현할지를 아마 개미 투자자들이 고민할 것 같아서 네.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증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정치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나와 볼까요? 두 네. 번째 키워드 뭡니까?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 시한인데요. 이제 이걸 바꿔 말하면 지방선거가 90일 남았다고 표현할 그렇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아시다시피 오는 6월 3일에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또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네. 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들이 바로 오늘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공직선거법 53조에 보시면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무원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그만두는 사람이 선거에 나온다라고 예측을 해도 되고 네. 저희 방송 첫 번째 게스트로 나오셨던 정원호 구청장께서도 어제 이제 사퇴를 했죠. 그렇죠. 예, 네. 선거에 어제나 나오겠다. 오늘 그만두는 사람들이 선거에 나온다. 이제 오늘 그만두는 게 이제 누가 그만둘지를 좀 봐야겠네요. 예, 일단은 네. 이제 좀 저희 첫 게스트였으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예, 예. 어제 우리 정 구청장님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구청장직에서 사퇴를 하셨고 이 마지막 결재는 2026년 구민안전 종합대책을 결재하시고 12년 구청장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 서울 동대문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 후보는 5명이 참여하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5명이 정원호, 김영배, 박주민, 전현
양현희 의원과 이제 또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5명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 또 한 분이 잠시 뒤 출연을 위해서 네. 예, 스튜디오로 오고 계시는데요. 네, 황현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전현희 의원이 나오셔서 양현희. 예, 양현희가 오늘 네. 현란한 서울시장의 현안을 놓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정원호 구청장 어제 사퇴한 이외에도 오늘 이 공직자 사퇴 시한 룰에 따라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네.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될 예정입니다. 예, 아직 발표는 오후에 지금 1시 반에 예정돼 있는데 내부 교통 정리는 다 끝났고요. 국회에서 김경수 후보가 직접 자리에 출마의 변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공직자 출마 시한에 맞춰서 지금 양당 공천 진도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김경수 후보 같은 단수 공천이 지금 민주당에선 벌써 3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그리고 이 공관이 첫 발표였죠.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그리고 또 김경수 후보가 오늘 오후 발표될 예정이고 네. 이 세 사람인데 전략공천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당내 경쟁자 없이, 그러니까 본선 후보로 직행을 하게 된 그렇죠. 겁니다. 그 단수공천이라고 하잖아요. 예, 단수경 공천자가 지금 예. 현재 3명이 나왔고요. 네네. 그 외에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고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뜨거운 경선지 중 한 곳이 바로 경기지사 경선입니다. 그렇죠. 이 권칠승 의원, 그리고 김동연 현 경기지사, 양기대 전 의원과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총 5명의 후보가 됐는데요. 이 중에 지금 현재 구도는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김동연 지사와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제 6선의 추미애 의원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친명 다크호스를 노리고 있는 한준호 의원의 선전 여부가 변수로 지목되고 네, 있습니다. 민주당은 좀 이렇게 치열해 보여요. 네. 이렇게 좀 마음 정리하신 분들이 미리 좀 나오고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제 이 국민의힘 제가 여당 반장이니까 네네네. 우리 야당의 비밀병기급인 아주 야당 깊숙이 취재가 되는 후배가 있어요. 아. 그 후배한테 어제 이중 스파이한테 네, 그랬군요. 아니요. 야당 출입 기자입니다. 네네네. 야당 출입 기자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국민의힘 공천 첫 발표는 언제쯤이냐. 그러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당황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별로 정리가 지금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일단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주더니 선배 조금만 계셔보세요. 그러고서 그 공간이 이제 핵심 취재원한테 막 취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저한테 알려준 얘기는 일단 빨라야 4월 4월이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발표가. 근데 그 공간이 내부에서도 지금 확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는데 지금 엄밀히 말해서는 사실 굳힘이 늦은 감이 있어 보이지만 이게 역대 전례에 비춰보면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늦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늦은 건 아직까지는. 아니군요. 예. 네. 민주당이 맞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이 빠른 유독 거예요. 빨리 네. 진행을 하고 있는 네. 측면이 있어요. 이게 정청래 대표가 어제 중앙당 및 시도당 이제 전국의 공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면 제가 기억하는 한 3, 40년간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공천일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빨리 나가고 빨리빨리 정리해서 간다. 이런 좀 비교 우위를 강조한 말로 보이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의 경우는 지금 사실 다들 보시다시피 일단은 공천 자체보다는 노선 갈등에 대한 그 논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빠르게 나가면 발맞춰 어느 정도 나가줘야 되는데 발맞춰 나가는 거 이제 청와대까지 어제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발맞춰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절윤이냐 아니냐 이 네네네. 노선 갈등 문제가 사실 공천 흐름에도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이제 당내 쇄신파 의원 모임인 대한가미래가 이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했지만 결국 그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장 대표가 선거 결과에 책임질 것이니 더 이상은 노선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이런 결론이 아니 이것도 나왔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뭔가 좀 노선이 안 맞는. 그게 대안이고 그게 미래인지 네. 제가 보니까 정말 두기를 의심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아니 옛날 정치인들 뭐 초선 뭐 이런 분들 모여가지고 막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바꾸세요라고도 뭐 직을 걸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즘에 그냥 그냥 우선 아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난다고요? 온실 속의 화초 스타일이 굉장히 많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중진 의원들인데 중진 의원들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니 본인들도 작년 초에 그때 막 윤어게 막 뜨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한때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그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막 관저 앞에 가서 막 윤 대통령 지지하는 시위 참여해주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또 이제는 장동혁 재련하라 그런데 내 과거사.
내 뒷목도 이게 잘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절유는 하려면은 본인 스스로가 절 과거사 한번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뒷목 땡기니까 세게 나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니 안 네, 해요. 현재 국민의힘 공천 최대 네. 쟁점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네. 이 현역 단체장에 대한 불출마 여부, 불출마 요구 여부가 지금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갈이 소리도 나오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3일 SNS에 아예 대놓고 현직 지자체장들한테 단수 공천 공천.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라면서 직을 내려놓고 사직생의 각오로 나와야 된다는 언급을 했고요. 네. 이 쉽게 말해서 이제 물갈이 말씀 주신 대로 내지는 새 얼굴을 찾겠다는 것인데 뭐 내부적으로는 전략 지역 오디션을 도입한다거나 뭐 청년 오디션 진행하는 방안 발표도 나오는데 청년 정치 신인을 정말 참신하고 쓸만한 정치 신인 찾기가 생각만큼 쉬워 보이지는 아니, 않는 상황입니다. 될 것 같아야 나오죠 지금 분위기에서. 그것도 당연히 사실 그 이정현 나올 위원장의 것 말 중에 같은데요, 제일 아니. 사실 네. 지금 눈길을 모으는 건 네. 저게 지금 오세훈한테 해당되는 거냐 이거예요. 자 신반장 그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오세훈 그러면 이분 지금 저 뭐냐 그 아예 자리 내려놓고 아, 네. 오세훈 예. 시장뿐 불출마? 아니라 지금 현역 국민의힘 부산시장 소속, 얘기도 있고. 네, 국민의힘 예. 소속 그 광역자치단체들, 자치단체장들, 예를 들면 뭐 김진태 강원지사라든지요, 뭐 인천의 유정복 시장, 그리고 또 경남의 박안수 지사 등등 사실 현역 단체장들이 다시 출마해서 재선 혹은 그 다음 선거에 도전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그중 하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존 현역 그 지자체장들이 그 경선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단 현역은 빼고 비현역 후보 대상으로 1차 경선을 먼저 시작한 뒤에 거기서 그러니까. 올라오는 사람과 본선에서 다시 현역 단체장과 맞붙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상대적으로는 들어보세요. 네, 네. 비현역에게는 비현역에게 유리한 방식이 그렇죠. 네. 되겠죠. 예. 아니 그 복면가왕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렇죠. 우승자 있고 이번 주 도전자 나와가지고 네, 적합한 비유십니다. 예. 지난주 우승자로 붙겠다 이건데 아니, 이게 그래서 먹힐까요? 지금 누가 봐도 네.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장동혁 대표한테 공공연히 각을 세웠는데 따라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덤빈 이런 사람은 그냥 불리한 조건 딱 만들어서 쳐내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네, 양당의 공천 상황은 향후 양당 공간의 움직임을 네. 우리가 좀 더 네. 주시하고 답변을 살펴볼 피하고. 네, 살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당반장이라고요. 아니 여당을 왜 자꾸 야당골 물어? 아니 그래도 지금 그게 궁금하잖아. 네, 아니 여기서 잘 너무 모를 수 저희가 있으니까. 민감한 얘기를 다 하면 안 네.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방송 끝나고 네, 다시 오늘의 한번, 산지직송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산지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뵈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주 네. 목요일에 네, 그때 또 들어가겠습니다. 신선한 뉴스 가지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오늘 소식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과 함께 더 깊고 더 불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요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나와서 저희 뉴스가 엄청 여기저기 많이 뜨거웠어요? 났어요. 뜨거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해줬죠. 정부가 오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정부가 아니고? 시장을 네. 이길 아, 수 이길 수 없다. 없다. 이상하게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아니 본인은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면서 6.3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들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분 뒤에 2부로 다시 인터뷰 돌아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